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 복과 국어 능력 여름 계절학기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6월 28일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6월 30일까지 그렇게 출석을 해주셔야 이거 저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제때 약간 들어주세요. 괜히 막 밀렸다가는 나중에 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저 끝까지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뭐 그 여름 이제 계절학기에는 그 저도 이제 계절학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이거에만 그냥 그 다 집중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과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하여간 뭐 요 과목밖에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되도록이면 이제 그때 그날 그 수업을 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저 출석에는 그렇게 여름에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출석 때문에 그 여러분께 좀 성적에 그렇게 좀 그 안 좋은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제때 그렇게 평소에 뭐 제때 다 잘 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여간 그 날에 그 수업을 다 소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일 이렇게 진도 나가는 내용도 그렇게 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많기 때문에 하여간 뭐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제때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보실까요? 보면 이제 제4절 모음서부터 그 한글 맞춤법 8항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예 표기가 있네요. 예 표기가 있는데 제 8항 읽어보시면 계례 매패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로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만 요게 또 레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 매, 패, 해. 그래가지고 개로 소리도 납니다만 개로 소리도 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하여간 원래 예이기 때문에 모음 예이기 때문에 뭐 예로 소리가 나건 에로 소리가 나건 무조건 다 예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 8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 8항 계례 매패해에 얘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그래서 원래 예니까 에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로 적어준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취하고 이제 니은을 버림 그 예를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죠.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요 말은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 이런 식으로 발음이 개수로 나는 게 그게 이제 맞겠습니다만 개수 요것도 허용해요. 뒤에 것도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뒤에 걸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앞에 걸로 써준다. 원래 개니까 그런 말입니다. 사례 예 같은 경우에는 에로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약간 용례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사례로 그렇게 잘못 발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는 거는 사례로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연매 요거는 연매로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매로 소리 나는 것을 허용해요. 요거는 리에 같은 경우가 리에를 레로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틀린 발음이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자음 뒤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매나 개나 이런 것들은 매개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써준다? 다 그걸로 써준다. 예로 써준다, 미에로, 기에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폐품, 역시 뒤에 걸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거 폐품으로 써줘야 되고,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에 걸로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거는 다 앞에 걸로 예로 그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만,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개송, 게시판, 휴게실 요 개자는 원래 개자예요. 기회가 아니라 거의입니다. 거의. 그래서 요 한자가 개라는 한자가 있어요. 거의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적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불교에도 그 부처의 그 공덕을 기리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개송이에요. 그런데 한자 개자를 사용하니까 요거는 거의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게시판, 휴게실 요것도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마치 겨이시판, 그 다음에 휴겨이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자가 원래
거의입니다. 거의 둘 다. 예, 그래서 게시판 휴게실 그렇게 다 거의로 써줘야 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얘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제가 아니라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은 그 뭐 개나 매나 해나 이런 애들은 다 개, 해, 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애로도 소리가 납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르면 원래 얘네들은 얘로만 소리 나지 애레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좀 용례에서 빠져야 되는 건데 뒤에 위에 용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캐 묵다. 얘네들은 표준어 규정 시판에서 단모음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캐 묵다가 맞아요. 우리 뒤에 표준어 규정 배우겠습니다만 거기에 캐 묵다가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캐 묵다. 요렇게 쓰는 거는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얘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 8항에서의 리에는 삭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원래 리에니까 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삭제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용례의 사리에가 사레로 발음되는 경우 없습니다. 사리에로만 발음이 되니까 이런 것도 역시 용례가 삭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보시겠습니다. 핑겨이와 핑겨이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핑겨이 앞에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걸로 핑거이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거는 핑개로 써준다. 그 내용이었죠.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8항이. 그래서 핑겨이 앞에 걸로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휴게실 요거는 휴게실 게시판 같은 경우는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의뢰나 캐캐묵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래서 캐캐묵다가 원래 맞다. 그래서 캐캐묵다 뒤에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약간 좀 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저한테 강의 평가 좋은 점수를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그래도 전달이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마다 각기 좀 잘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학교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영수 과목은 좀 선생님들이 좀 그렇게 잘하지 못하셨고 사실은 뜻밖의 지리 과목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리 과목이 전국의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 틀리고 그러면 시험 망한 거고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리 선생님이 이제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 다 말이 되게 빠르셨어요. 엄청나게 수다쟁이. 그러면서 두 분 다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보면은 이거는 10번 정도 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답이 보이듯이 막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저도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도 좀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좀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 좀 약간 좀 뭐 안 맞으시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좀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9항 보시겠습니다. 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9항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의가 좀 소리가 나는 게 좀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많이 드는 예인데요. 문의의 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의의 의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 자, 요거는 이제 몇 개로 소리가 날까요? 문의 요거는 니로만 소리가 나요. 니. 그 다음에 의 요거는 오브의 뜻이죠. 영어 그 소유격 오브의 뜻인데 요거는 의나 에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앞에 이제 자음이 오지 않고 그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의 있죠? 요거는 그냥 의로만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그 첫머리가 아닌 그 뒤에 나오는 소리, 얘네들은 의나 이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의 의의,
무늬의 의이, 무늬의 의의, 무늬의 의이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하여간 의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가 앞에 자음이 오면은 그냥 이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오브에 해당하는 소유격에 해당하는 그런 뜻이면 의나 에로 소리가 날 수 있다. 물론 의가 원칙이죠. 그 애가 이제 허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에는 의로 소리가 나고 단어의 첫머리 이하일 때는 그 첫머리가 아닐 때는 의나 이로 그렇게 물론 의가 원칙이고 이가 허용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지금 뒤에 보면은 제 의가 이로 소리 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쓰는 거 어떻게 써준다? 의로 써준다. 그 내용이 바로 한글마취법 9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이 있는데 의가 이로 소리 나더라도 쓰는 거는 의로 써준다. 원래 한자가 의니까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항이. 자, 그 다음에 본의 본의로 그렇게 써줘야겠고 문의 이것도 뭐 저 앞에 자음이 오면은 이로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로 소리 나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래 문의는 문의니까 의니까 의로 그렇게 써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 오니 하니 바람 닐리리 닝큼 그다음에 띄어쓰기 시어 티어 희망 희다 유희 다 마찬가지죠. 다 이로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건 다 의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은 본이란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뭐 보니 하니라는 뭐 그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프로그램 이제 거기에서 그 뭐 남자 역할을 하는 보니 그것이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그거를 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이란 그 화살의 머리를 활시위에 끼우도록 애워낸 부분을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살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쓸 수 있는 뭐 양궁하는 그런 분들이나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뭐 일반적이지 않은 말들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특수 용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문 용어 이런 애들은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그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외워두시고 그런 것들만 제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너무 저 어휘력을 믿지 마세요. 그 평소에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못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뭐 너무 이렇게 안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뭐 좀 알만한 것들, 좀 헷갈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는 경구개음 니로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닐리리 무니에서의 니는 구개음 하자는 니은, 곧 치경음 n을 첫 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발음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할 때 니은과 그 다음에 노인할 때 니은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 요 니은은 이렇게 구개음한 요런 n에서 이렇게 좀 길어진 요런 이제 표기를 사용을 합니다. 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할 때 요 니은은 요거는 그냥 n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할 때 우리는 그냥 똑같이 니은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음 기호를 보면은 이게 발음이 다릅니다. 다른 발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의할 때 니은은 요게 원래 이게 발음이 니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 앞에서는 요런 발음이 나니까. 그런데 요 발음이 안 나고 요게 n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의를 갖다 붙여야 될 이유가 이가 아니라 의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구개음화된 니은이 아니라 그냥 니은을 그냥 n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개음화된 n이 아니라 그냥 n을 사용하기 때문에 n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이가 아니라 의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해설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의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유는 이로 문의로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만 의를 써줘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니은이 다르게 우리가 구개음화되지 않고 그냥 n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 뒤에 붙는 것이 그냥 이가 아니라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하니바람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하니
그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예, 요거 저기 저 뒤에 걸로 쓰면 안 되죠. 앞에 걸로 써줘야겠죠. 자, 제가 뭐 요거 한이바람 하면서 그냥 뭐 하나만 좀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양적으로 좀 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저기 혹시 이거 들어보죠? 새하니 마 높. 예. 자, 요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게 동서남북의 고유어예요. 동서남북. 그건 한자어죠? 그런데 동서남북의 고유어가 새하니 마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날이 새다 이러잖아요. 그 동쪽에서 해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새, 새다 그 말도 새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니, 요거는 이제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이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풍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서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바람은 이제 북풍이죠. 북풍인데 북풍을 몰아내는 따뜻한 바람이 그래서 그게 서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사람 좀 여성 이렇게 이름에 한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붙이는 거예요. 차가운 것을 몰아내는 따뜻한 그런 바람이니까요. 좋은 바람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황사가 막 미세먼지 막 물려오고 막 이런 좋은 바람이 아니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하여간 따뜻한 기운을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봄바람이 바로 한이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높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파람 같은 경우는 남풍을 얘기하는 거고 높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북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새바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높새바람? 그게 여러분 지리 시간에 약간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보는 저기 덥고 고온 저습한 바람, 그거를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여러 번 배우셨겠습니다만,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높새바람은 실제로 북동풍을 가리키는 고유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북동풍 중에는 유명한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높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만, 꼭 거기에 그러니까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그 바람만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북동풍은 다 높새바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이 저기 서풍 요거 의로 써줘야 돼요. 한이.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EXID 위아래 춤추던 한이도 있고 그다음에 탤런트 이한이도 있잖아요. 이한이. 누가 제대로 쓴 걸까요? 이한이. 그게 제대로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이 바람은 서풍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두음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5절 두음법칙 길라잡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죠. 한국어에서 두음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고, 둘째, 두음 야뇨 요윤이가 야요 요유가 되는 현상이고, 셋째, 두음 랴려 류리가 야뇨 요윤이를 거쳐 야요 요유가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이러한 두음법칙의 현상을 아래 항목들은 이러한 두음법칙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두음법칙이라는 것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두음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리을이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처음에서 리을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그렇게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리을이 올 수 없으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두음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두음법칙은 야뇨뇨뉴니 있죠. 야뇨뇨뉴니가 또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변합니까? 야여요유이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랴려류류리예요. 랴려류류리 이런 것 따위가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자, 리을은 뭘로 변한다?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냐녀뇨뉴니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뭐가 된다? 니은은 또 이응이 되니까 야여요유이로 그렇게 바뀌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확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랴료르리가 야요요유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야뇨뇨유로 갔다가 야요요유로 간 것이다. 자, 그래서 3번은 1번과 2번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두음법칙을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 하나하나를 보시면 되는데요. 한글맞춤법 10항 있죠? 10항은 요 둘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둘째. 그 다음에 저기 이제 11항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12항이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요게 10항, 11항, 12항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게 두 번째 게 요게 10항이고 세 번째 게 11항이고 첫 번째 게 12항이라는 것, 예, 요거 좀 약간 순서가 다르다는 것, 예, 그거 예, 미리 좀 알아두시고 요 내용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라잡이 다시 보시면 그 첫째에 해당하는 것, 그게 몇 항이라고요? 그게 12항이고요. 둘째에 해당하는 것, 그게 10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에 해당하는 것, 요게 11항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기 한글맞춤법 10항 그러면 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니은 두음 법칙 이거 둘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즉 야뇨뇨유니가 야요요유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항 한자음 여뇨유니가 단어의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바뀐다. 예. 야가 빠졌습니다만 뭐 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야도 야로 바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인데요.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것이죠. 여자가 맞고 여자라고 쓰면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는 여가 못와요. 여가 오죠. 그 다음에 연세 안 되고 연세가 된다. 요소 안 되고 요소가 된다. 뉴대가 안 되고 유대가 된다. 니토가 안 되고 이토가 된다. 닉명이 안 되고 익명이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런데 요 다만이라는 것은 이제 예외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에 다 해당하진 않고요.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의존명사 있죠.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또 그 야녀뇨윤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그 의존명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 뒤에 11항, 12항에서도 의존명사들은 다 예외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냥이나 냥중 이렇게 좀 무게를 세는 그런 단위죠. 그 돈 있죠? 그 금 한 돈이 10개가 모였을 때 한 냥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무게, 예, 그게 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금 한 돈이 저도 이제 금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한 2년 전에 한 25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한 양이면 무려 250만 원. 예, 그렇게 되는 상당히 좀 큰 무게라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금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그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몇 년 할 때 년 이것도 그렇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의존 명사는 그대로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또 그 의존명사들이 몇 개 더 있네요.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년이라든지 님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게 또 그 두음 법칙을 또 적용하지 않는 예가 의존명사 외에 또 있어요. 냠냠 같은 거, 냠냠. 예, 우리 앞에 똑딱 이렇게 비슷한 글씨는 똑같이 적어주기로 했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 그때 냠냠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암냠이라고 적지 않아요. 냠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똑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어기고 냠냠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 예, 그것도 그냥 예외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임 예본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만 해당하는 거예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남녀, 예, 둘째 음절이잖아요. 녀. 예, 그 다음에 당뇨. 이것도 둘째 음절이니까 당요라고 적지 않고 당뇨라고 적는 거예요. 결류, 은닉, 뉴나 닉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음절이 아니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결류, 은닉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신여성, 공연불,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뒷말이 접두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예, 즉 이렇게 신이나 공 이런 것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우리가 읽을 때 신여성 이렇게 읽어요. 그다음에 공연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여성, 공연불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신여성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둘째 음절이라도 두음법칙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여성이 아니라 신여성, 공연불이 아니라 공연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이런 그 용례조차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남존 여비 이런 게 나오니까 하여간 제가 여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참 이게 좀 민망하네요. 하여간 뭐 이런 그 말들 뭐 하여간 어쨌든 합성어 있죠. 합성어에서 그 합성어 둘째 시작할 때 그때도 다 끊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그때도 두음법칙 적용한다. 예,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그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따라서 자, 그 신년 플러스 도는 그러니까 이게 신년 플러스 도예요. 신 플러스 년도가 아니라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 둘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신여성 같은 경우는 신 플러스 여성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이건 두음법칙 적용해가지고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이라고 적는다. 그러면 신 플러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이렇게 적는다라는 것. 예, 두 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이게 적는 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끊어 읽는 것에 따라서 적는 게 달라지니까 요거 두 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붙임 3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한국 여자 대학, 대한 요소 비료 회사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있죠. 이런 경우에도 둘 이상의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좀 끊어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한국 여자대학, 성신 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비록 이제 셋째 음절입니다만 여자가 아니라 여자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 요소도 마찬가지죠. 요소가 아니라 요소로 적는 것은 대한 요소 비료 회사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그 고유명사라도 끊어서 읽을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제작 연도가 있고 제작 연도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제작 플러스 연도죠. 이거는 이제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해서 그 둘째 음절이 두 번째 게 맞겠고요. 다만 몇 년도 할 때 있죠. 이거는 몇 년도는 이제 그 1년, 2년, 3년, 4년 고 할 때 그 연도는 이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작 연도는 의존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1995년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 연도가 그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연도 요거는 앞에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 대신 이제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그걸로 의존명사로 사용된 거니까 몇 년도 앞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시겠습니다. 임진년, 임진연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그 셋째 음절이죠. 셋째 음절이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임진연이라고 적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붙임 2번 보시면 신여성 같은 경우에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을 때 그때 끊어서 읽으니까 뒤에 거 두음법칙 적용해줘라. 그런 규칙에 따라서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뒤에 것 신여성으로 적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신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둘째 끊어서 읽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플러스 도로 그렇게 읽기 때문에 신년도 그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붙임 3번 보시면 한국여자대학교 이렇게 셋째 음절이긴 합니다만 다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한국여자대학교 이렇게 쓴 두음법칙을 적용한 뒤에 게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음법칙 좀 뒤에 10이랑 12항도 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 예외는 좀 의존명사가 예외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끊어서 읽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두음법칙 적용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또 10이랑 12항 내용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뒤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